네,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국민대 도이치 모터스 주식 매입 과정에 배임 횡령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부실 수사했다는 비판이 있어요. 장관님, 교육부가 2021년 실시한 국민대 특정 감사 결과입니다. 감사 결과 무자격 투자 자문계약 체결이 부당하다.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위촉 과정이 부적정하다. 김건희 여사 겸임교수로 채용하면서 채용 심사 과정 부적정하다 등등 총 10건이 지적되었고, 이 중 무자격 투자 자문계약 체결 관련해서 별도 수사 의뢰까지 하셨습니다.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10건 가운데 국민대가 3건은 이행하고 7건은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행정심판 결과 모두 기각 각하되었습니다. 자, 교육부의 감사 지적이 맞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검찰의 수사 의뢰한 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어요. 자, 윤석열 검찰이 국민대 도이치 모터스 주식 매입 과정에 배임과 횡령 의혹이 있다고 수사 의뢰한 사건 모두 무혐의 처리한 거는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윤석열 정부 검찰이 그 대가로 보은성 면죄부를 줬다, 부실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가 신이에요? 종교입니까? 어떻게 김건희 관련 건만 나오면 죄다 무혐의, 무죄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 검찰입니까? 김건희교 교도들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국민대가 이사회 심의 의결 없이 무자격자 A씨와 투자 자문 맺고 성공 보수비로 7억 원, 약 7억 원 지급했고 A씨의 통신요금 156만 원 지급했습니다. 장관님, 수사 의뢰 요지가 뭡니까? 네. 수사 의뢰 요지가 뭐냐고요? 모르십니까?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건데? 제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자, 검찰은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만으로도 심의 의결에 준하는 조치다. 무자격 투자 전문가와 수의계약 체결한 것에 대해 경쟁 입찰 과정에서 해당 업체에 참여한 업체 없었다. 이런 이유로 그냥 수사를 혐의 없다고 해버렸어요. 교육부 이게 수용이 되십니까? 자, 잘 모르시나 본데요. 교육부가 수사를 한 건데 모르시나 봅니다. 자, 교육부가 무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는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국민대가 제기한 행정심판과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최종 재결문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공부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 저자 김건우 씨 검정 신청서에 교육부 소속을 감추고 근무처 허위 기재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학력평가원이 지난해 12월 11일 교육과정 평가원에 제출한 검정 신청서에 김건우 씨 소속이 군포시 청소년재단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재단에는 23년 6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재직했고 11월 7일부터 현재까지는 교육부 소속 장관 청년보좌역입니다. 장관님, 그럼 네. 이 서류에 기재된 사실은 허위죠?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뭐 실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 실수다. 자, 장관님, 학력평가원이 검정심사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해 제출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저 잘못된 정보가 입력된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지난 현안 질의 때, 24일 현안 질의 때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심사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하면 안 되고 부정행위라는 건 상식입니다. 김건우 증인, 출판사는 김건우 씨가 교육부에 임용된 사실 알고 있었죠? 김건우 증인, 네, 일어서서 마이크 잡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정확한 인지 시점을 물어보시는 걸까요? 알고 있었냐 없었냐 네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어느 기간을 기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그렇게 복잡하게 달라질까요? 내가 교육부에 임용된 사실을 출판사가 아냐 모르냐 그거에 대한 답을 왜 못해요? 왜냐하면 시점에 따라서 그럼 언제 알았어요 출판사가? 출판사는 그 뒤에 알았습니다. 그 뒤가 언젠데요? 12월에 서류를 낼 당시에는 확인하지 못했었습니다. 출판사에서. 그러면 출판사가 진짜 몰랐으면 김건우 씨가 말을 안 해서 몰랐던 것이므로 저자인 김건우 씨 책임입니다. 그거는 제 고의성이 전혀 없었고요. 고의성 그거는- 없어도 허위 기자하면 잘못이에요. 대답 그만하세요. 자, 출판사는 김건우 씨가 교육부 직원인 걸 아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작자의 근무처를 굳이 전 직장으로 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정말 출판사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수사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번 사태는 누군가가 저작자 이력을 숨기고 심사 서류 조작하고 공정한 교과서 검정 업무 심사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자, 자체 조사로는 안 되고요. 이 정도면 장관님 수사나 감사원 감사 통해서 누가 왜 그랬는지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 문제가 그렇게 그 정도까지의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사 허위 기재가 정부가 그럴 일이 아니다. 심사 허위 알겠습니다. 기재가 아니고요. 본인의 경력이 좀 허위 기재 맞습니다. 과거 경력이 그냥 자, 오승걸 원장님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 교육부 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원장님 맞죠? 그거는 사실관계를 떠나서 큰 틀에서 지금까지 2018년도 이전까지는 교육부 직원이 저자로 참여할 수 없었던 그 취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네, 맞습니다. 네, 근본. 자, 교육부 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자,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법규에는 뭐 참여 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적절하다고 하시네요. 두 분의 말씀이 지금 상충되고 있어요. 다르죠? 자, 장관님, 여전히 교육부 직원이 저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써진 검정심사 안내 자료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안내 자료보다는 그 공고가 더 효력이 있다 하는 네, 말씀. 그러니까 안내 자료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자,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 오승걸 원장께서 이 안내 자료가 틀려서 발행사나 그 저작자 참여한 분들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는 지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자, 출판사와 저자가 다 잘못이 없대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장관님, 안내 자료 잘못 만들고 이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 책임자 찾아내야죠. 장관님 감사하고 책임질 징계하시겠습니까? 그 지금 그 문제는 이제 그 공고가 더 효력이 있어서 아니, 잘못 쓴 사람 책임자 찾아내 징계하시겠냐고요. 뭐에 대한 징계를 하자는 겁니까? 매번 국감 때마다 국감이 아니죠. 현안 지를 때마다 답답한데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꾸 동문서답하세요? 됐습니다. 자, 학평원 대표 김수기 증인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자, 누가 어디서 역사검정 교과서 만들자고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스스로 만들려고 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학평원은 다른 출판사들과 다르게 출판 실적 조작해서 검정 신청 자격 허위로 증명했습니다. 2007년 문제집 표지가리에서 작년에 한국사 문제집 냈다 이렇게 보였는데요. 이걸로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실적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납본 실적 증명서 문제가 없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 계속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하고 계십니다. 자, 표지가리 문제집 국립중앙도서관에 ISBN 신청할 때 저자 김수환으로 했습니다. 근데 원작자 3명 버젓이 있거든요. 저희가 원작자 3명한테 직접 확인했는데 동의도 안 받았다고 해요. 이거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작권법이 그 저작자가 저희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양도를 받았고요. 계약서에 양도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았다? 예. 원작자는 모르는 일이래요. 막 원작자에게서 이제 양도를 네. 받았습니다.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출해 주십시오. 자, 저는 이거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수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집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팔지도 않는 이 문제집 왜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라고 시켰나요? 아닙니다. 그 문제집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교과서를 개발하면서 영업적으로 이게 좀 채택 부분에서 좀 참고서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주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7월 경에 이제 이것을 옛날 문제집이 이제 한국사 관련 문제집이 4권이 있었는데 그 4권을 이제 복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복원 작업이라 아니 이 문제집 표지가리 문제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무리해서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누가 이거 표지가리가 만들라고 아닙니다. 시켰냐고요. 표지가리가- 내용 똑같아요. 표지가리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쿼크 익스프레스 파일로 되어 있던 것을 인디자인으로 조판 환경을 완전히 바꿔서 다시 한 겁니다. 아, 궁색하시네요. 됐습니다. 네, 내용 그리고 똑같아요. 본문하고 표지를 전부 새로 찍었습니다. 하평원 책임 편집자 김서림 증인. 자, 표지가리 문제집 책임 편집자로 적혀 있고요. 총 책임자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표지가 알아서 허위 출판하는 수법 본인이 직접 기획했습니까? 누구한테 지시 받았습니까? 제가 기획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 누가 지시했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이걸 책임 편집한 적 없고요. 저는 만약에 했으면 사장님이 시키는 일을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어머나. 그 과정 중에서 뭔가를 했다는 거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아, 그럼 본인은 이 책의 책임 편집자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편집자가 허위예요. 이거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검정 출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표님 말씀해 보세요. 편집자가 이제 김서림 과정으로 들어간 이유를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안 합니다. 해보세요, 말씀. 예, 그 한국학력평가원의 이제 김서림 과장은 이제 10년 정도를 근무를 한 사람이고 주 편집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들어간 경우는 이제 표지 디자인 과정에서 다른 책의 판권을 이제 샘플로 디자인에게 넘겼고 이제 그 과정에서 샘플에 있던 항목이 그대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제 관행적 일처리에서 빚어진 실수입니다. 네. 일단 증인을 앉아주시고요. 네. 또 다음 차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